자바 FX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에 자바 FX를 배울 것이고, 자바 FX를 가지고 학기 과제인 포켓몬 팡을 만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바 언어를 다 배운 다음에 자바 FX를 배우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자바 FX를 가르쳐 드리면서 진행을 하는데, 안 배운 문법을 우리가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불편해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 있는 상태대로 이해를 해서 이제 좀 따라오다 보면, 그때 그거는 그거였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능을 앞에서 다 설명하고 진행이 못한다는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집에서 이제 자바 FX를 쓰고 싶으면 이클립스를 설치하면 바로 자바 FX가 설치가 안 돼요. 원래는 이제 이 자바 FX는 자바 8부터는 그 JDK에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지만 이클립스에서는 아직까지 최신 버전까지도 보면 그 자동적으로 자바 FX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 자바 FX를 쓰려고 그러면은 그 헬프 메뉴에서 Install New Software에 가서 자바 FX 관련된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되는데, 요 내용은 또 바뀌었어. 그래서 저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혹시 보신 분들대로 여기 헬프에서 Install New Software 요 필터에다가 이 FX 클립스를 치고 검색을 하면 여기에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걸 선택을 해서 설치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미 설치되어 있으면 여기 보면 already installed에 보시면 EFX 클립스와 관련된 게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눌러보면 여기 보면 여기 EFX 클립스 ID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설치가 이미 되어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안 돼 있으면 아까 같은 방법으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집에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hello.java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뭐 많은 임포트가 있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보시면 클래스 hello라고 하는 클래스인데 뒤에 extends applic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extends는 뭐에 쓰는 문법이에요? 상속할 때 쓰는 문법이에요. 그리고 application이라는 건데, 이 application은 java fx.application.에 있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바 FX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려고 그러면 항상 그 클래스는 어플리케이션을 상속받아야 되는 거예요. 얘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야 돼. 물론 여기에 있는 내가 이 포켓몬 팡을 만들면서 여러 개의 클래스를 만들 텐데, 모든 클래스가 어플리케이션을 상속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메인이 있는 실행할 그 메인이 있는 데만 어플리케이션을 상속받아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상속받은 클래스에 보면 메인이 들어있는데, 메인이 들어있는데, 그 메인에 보면 application.launch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걸 통해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요것이 실행이 되면 init이라는 메소드가 불려져요. 근데 init은 우리가 안 만졌어요. 그 다음에 init 실행된 다음에 start가 실행이 돼요. start는 우리가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tart에서 해야 될 일은 화면을 구성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화면을 start에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거 말고 클래스를 하나 비슷하게 만들어 볼게요. AAA. 중요한 건 아니고, 만약에 내가 자바 FX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그럼 AAA 뭐 이렇게 뭐 클래스를 만들고 슈퍼 클래스는 뭐가 돼야 돼요? 어플리케이션을 검색하면 여러 개가 있는데 자바 fx application 밑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뭐가 돼야 된다? 부모 클래스가 돼야 돼요. 그리고 메인이 들어오게끔 해서 피니쉬를 누르면 이렇게 두 개의 메소드가 생겨요. 메인 하나랑 스타트. 그러니까 스타트는 항상 재정의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불려지는 건 스타트가 아니라 뭐예요? init이라는 거예요. init. 그러니까 메인에서 론치하면 init, start 이렇게 불러줘요. 그러면 메인에 뭘 넣냐면 application.launch 이거는 기계적이에요. 여기 있는 나머지 8개 파일을 보시면 메인은 다 똑같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면, 요 어플리케이션 론치가 실행되면은 요 AA 클래스에 뭐가 불러진다? init이라는 게 불러져요. 그 init은 내가 재정의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불러져요? start가 불러져요. 근데 start에는 뭐가 인자로 와요? stage라는 게 인자로 옵니다. stage. 스테이지. 그러면 얘를 실행하면 밑에 빨간색 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실행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하죠? 아무것도 안 해. 왜? 스테이지는 만들어졌지만 스테이지를 화면에 보이라고는 내가 지시를 안 했어요. 그러면 얘를 요거 빨간색을 눌러? 그럼 이제 죽지. 여기다가 primary stage show 그러면 이런 윈도우 하나가 뜬 거예요. 이게 가장 미니멀한 자바 FX 프로그램이 되는 거겠습니다. 얘가 뭐예요? 자바 FX에서는 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스테이지. 그 스테이지는 여기에 들어와 있고 이 스테이지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꾸며줘야 되죠. 어디서 꾸며요? start라는 메소드에서 꾸며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돼요? 안 되면 손 들고 있어요. 그럼 뭐 뭔가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헬로우로 가서 요거를 실행해 볼게요. 헬로우를 실행해 보니까 여기에 아까와 달리 여기에 글씨가 적혀 있어요. 심플 자바 FX 앱. 그리고 여기에 헬로 월드라는 게 찍혀 있어요. 그렇죠? 헬로 월드라는 게 실행이 돼요. hello.java를 실행해 보세요. hello.java. 실행 안 되시면 hello.java를 선택하고 실행을 누르시면 돼요. 여러 개의 파일이 있는데 이 중에 hello.java. 보통 C 같은 데서는 한 프로젝트에 메인이 하나만 있어야 되지. 근데 자바는 여러 개 있어도 돼요. 근데 내가 실행하고 싶을 때 그 특정한 파일을 선택하면 돼요. 자바 FX 요 프로젝트에 있는 hello.java를 선택하고 요거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나와. 그럼 요 문자열이 어디에 있나? 여기 있죠. 뭐 있어? set title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게 요거예요. set title. 여기에 보면은 자바라고 돼 있죠. 요게 윈도우의 타이틀이에요. 스테이지의 타이틀. 타이틀. 그래서 타이틀의 문자열을 내가 세팅하고 필요하면 이 타이틀에 뭐 부가적인 설명을 추가할 수도 있죠. 아래 한글 그런지 모르겠네. 워드 같은 경우에는 뭐 열려있는 파일 이름이 옆에 붙어 있다든지 그렇게 되죠.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게 되겠고. 그 다음에 primary stage 갖고 한 게 set sce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scene이라는 객체를 만들었고 300, 200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 300, 200은 뭘까? 크기. 예.
300, 200이에요. 그 300, 200은 어떤 느낌을 줄까? 여러분 컴퓨터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저 300, 200은 뭐에 좌우되냐면 해상도에 좌우되겠죠. 내 해상도가 조그마하면 크게 보일 거고 해상도가 크면 조그맣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300, 200 요 수치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실행을 해보고 다 돼? 안 되시는 분? 왜? 아까 설치돼 있었어 거기에. 이거 다 실행됐어요? 안 됐어? 안 됐어요. 이건 안 돼요. 이거는 뭐가 실행됐어요? 임포트를 잘못했나? 거기서 하는 동안 다른 사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바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자바 FX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최초에는 AWT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었고 그 AWT가 너무 초보적인 거라 그 다음에는 자바에서 스윙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어요. 그 스윙이라는 라이브러리 가지고 얼마 전까지 제가 수업을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 스윙을 이제 중단하고 자바 FX라는 걸로 GUI 라이브러리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야 되는 게 자바 FX.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GUI 프로그래밍이 이런 거다라는 거를 좀 경험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윈도우 프로그래밍 같은 걸 수업 들을 수도 있을 텐데 그 수업에 가도 진짜 윈도우 프로그래밍 하는데 실제 윈도우 프로그래밍이 여러분 착각하기에 그게 꼭 MFC만 쓰는 게 윈도우 프로그래밍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뭐 모든 언어들마다 GUI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고 그 GUI 라이브러리를 써서 GUI 프로그램 하면 그걸 다른 말로 윈도우 프로그래밍이라 그래요. 그래서 윈도우 프로그램 이름이 좀 이상한 거지. 윈도우라는 건 OS 이름이니까 그 제목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자바에서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으면 이제 자바 FX를 배우셔서 쓰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이 자바 FX는 아도비의 플래시 기술, 마이크로소프트의 실버라이트 기술과 경쟁하기 위해서 오라클에서 만든 거라고 해요. 즉 자바 FX로 만들어 가지고 이 만든 것들을 웹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정확히 어떻게 쓰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아직. 관심 있는 사람은 아마 공부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자바 FX를 배우고 나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모바일 프로그램도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할 때도 자바 FX를 좀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바 FX를 쓰다 보면 내부적으로 CSS를 쓸 수 있어요. CSS가 뭔지 아세요? HTML, CSS, HTML 언어로 이렇게 뭔가 하고 그거의 어떤 그 스타일은 CSS로 정의하게 되는데 자바 FX로 프로그래밍 할 때 스타일들을 함수로 호출해서 할 수도 있고 set 스타일 해가지고 거기다 문자열로 CSS를 지정해가지고도 뭐 그 버튼의 색깔이라든지 폰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웹에서 나중에 자바 FX 잘 알아두면 웹에서도 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 플래시는 좀 있으면 사라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딴 건 모르겠고 어쨌든 그래요. 자, 그러면 GUI 프로그래밍 꼭 자바만 아니더라도 모든 GUI 프로그래밍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GUI 프로그래밍은 그거를 어떤 데서는 컴포넌트라고 그러고 스윙에서도 컴포넌트라고 그랬는데 자바 FX에서는 그거를
공식 용어로 노드라고 불립니다. 노드. 그래서 노드를 가지고 화면을 우리가 구성하게 됩니다. 노드들을 가지고. 그래서 이 노드에는 기본 노드라는 게 있고 컨테이너 노드라는 게 있어요. 기본 노드, 컨테이너 노드. 그래서 기본 노드는 그 안에다가 다른 노드를 못 넣는 거예요. 컨테이너 노드는 컨테이너 노드에 다른 노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노드와 기본 노드들을 이용해서 또 배치 관리자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이런 화면, 내가 원하는 화면을 구성해야 됩니다. 화면을 구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 화면에는 여러 가지 노드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특히 이 밑에 들어있는 요 하나가 다 기본 노드예요. 버튼도 있고, 라디오 버튼도 있고, 체크박스도 있고, 텍스트 필드도 있고, 레이블도 있고 그래요. 이 것들은 다 기본 노드예요. 거기다가 또 다른 노드를 못 넣어요. 근데 이 전체에는 하나, 둘, 셋, 한 10개의 노드가 들어가 있죠. 그러려면은 큰 노드에 또 작은 노드들을 넣고 또 거기다가 이제 이 기본 노드들을 넣어야 돼요. 보통은 컨테이너가 있으면 이제 이게 가장 바깥에가 스테이지가 될 거예요. 스테이지. 그 다음에는 또 하나를 넣는데 이게 씬이라는 거예요. 씬. 그리고 씬 안에다가는 페인이라는 개념으로 페인이라는 걸 가지고 또 넣게 돼요. 근데 이 페인은 배치 관리자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서 이 배치 관리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리드로 이렇게 3x3으로 나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페인인데 그리드 페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얘는 이렇게 3x3, 2x5 이렇게 나눠. 그러면 요 각각에는 노드를 몇 개 넣을 수 있냐? 하나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2개를 넣으려고 그러면 또 페인을 또 넣고 또 그거를 쪼개서 또 넣어야 돼요. 그럼 이거를 화면을 이렇게 구성하려면은 쉬울까 귀찮을까? 귀찮아요. 귀찮아도 우리는 할 겁니다. 할 거고요. 그리고 보통은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가 이거를 코딩, 타이핑해서 안 하고 뭘로 하냐면 별도 도구가 있어서 이렇게 화면, 윈도우 하나 끌어놓고 버튼 끌어서 여기 위치에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화면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MFC에서는 아마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자바 같은 경우도 넷빈 같은 데서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 수업에서는 그런 걸 안 쓰고 그냥 다 코딩해서 넣을 거예요. 귀찮지만 복잡한 거 만들 건 아니니까 이 정도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다르게 만들려면은 이제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번거로울 수 있다. 이 개념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 기본 노드, 컨테이너 노드.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본 노드들을 어떻게 쓰는지 익혀야 되겠죠. 그런데 이 기본 노드들은 주로 사용자로부터 뭘 하는 거냐면 입력을 받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입력을 받기 위해서. 이런 라디오 버튼, 체크박스 이런 것들이 사용자부터 입력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기본 노드들은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노드를 쓰고 또 어떤 상황 어떤 노드를 쓰라고 관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관례를 여러분들이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은 나는 보통 라디오 버튼, 이 동그란 거는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할 때 쓰는 게 라디오 버튼이에요. 그리고 체크박스는 네모나게 돼 있어서 여러 개를 동시에 체크할 수 있을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좀 삐딱해서 저처럼 나는 동그란 게 너무 싫어. 그래서 네모난 거를 가지고 라디오 버튼을 구현한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오해가 되겠지. 그래서 관례적으로 우리가 저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모양이 싫다고 나는 동그란 걸 네모로 바꾸고 네모를 동그란 걸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라디오 버튼은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할 때 쓰는 거예요. 남자 아니면 여자겠지. 취미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도 예를 들면 라디오 버튼 같은 경우도 되게 몇 개가 안 될 때만 라디오 버튼 쓰고, 만약에 선택해야 될 게 많다 그러면 라디오 버튼 안 쓰고 어떻게 해? 뭐 이렇게 떨어지는 팝업 같은 걸 써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선택이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저걸 통해서 사용자가 그 입력을 실수하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누르면 1부터 30일 나오는 이유는 이 중에 하나 선택하면 그래도 나는 거지. 뭐 마이너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빈칸 놔가지고 치게 하면 날짜인데 마이너스 1을 넣는 사람도 있고 100을 넣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내가 오류 검사하기가 짜증나죠. 음수가 들어왔나 또 뭐 30보다 큰 수가 들어왔나 해야 되는데,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돼? 입력 올 수 있는 애는 1부터 30일 외에는 못 바꾸죠, 사용자가. 그래서 GUI의 입력을 잘 만들어 놓으면 사용자가 입력 오류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GUI를 만들 때 그걸 꼭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이 컨테이너들은 최상위 컨테이너와 일반 컨테이너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지 씬 다이alo그들은 또 다른 컨테이너에 못 넣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맨 바깥쪽이 보통 스테이지, 그 다음에 씬, 그 다음에 안에다가 여러 개의 페인, 박스 같은 걸 넣어서 꾸미게 되고, 맨 밑에 가면 뭐가 노드가 기본 노드, 뭐 레이블이 됐든 버튼이 됐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윈도우가 하나 띄워지게 되면 이 윈도우는 모델레스거나 또는 모달 둘 중에 하나가 돼요. 두 개 차이를 아세요? 깜짝이야. 이 윈도우가 하나 띄워졌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못 가죠. 얘를 죽이지 않고는 못 가요. 그럼 얘를 뭐라 그래? 모달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단순하게는 그냥 다이얼로그라고도 그래요. 모달. 근데 보통은 내가 얘를 갖고 놀다가 또 다른 데 갈 수도 있어요. 그건 모델레스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윈도우 창을 띄울 때 모달로 띄울 수 있고 모델레스로 띄울 수도 있어요. 보통의 워닝이나 뭐 이런 것들은 모달로 띄워요. 그래서 사용자가 보고 취소시키고 또 다음 거 하게끔, 아니면 뭔가 조치를 하고 다음 거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는 모달과 모델레스 두 종류가 있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이 모달 방식을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다이얼로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오픈 파일 윈도우, 파일 오픈하는 윈도우가 뜬 건데 걔를 다이얼로그라고 그러죠. 그렇게 되고요. 요거를 보고 이제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그러면 스타트에서 내가 실행할 응용의 스테이지가 들어오고요. 스테이지를 꾸미는데 setScene이라는 걸로 이용해서 씬을 가지고 꾸미게 되고요. 이 씬에서 여기 뒤에 있는 게 뭐예요? 씬의 크기예요. 300, 200. 그리고 이 씬을 여기 이제 그룹이라는 걸로 꾸미고 있습니다. 그룹은 여러 노드를 그냥 기계적으로 묶어 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레이블 하나만 썼어요. 레이블 하나만 써서 그룹에다 넣고 실행을 하니까 이제 요 꼭대기에 헬로 월드가 이렇게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위치에다 그려라, 폰트는 어느 거 써라, 뭐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주석된 게 있어요. 요거를 제거하고 실행을 하면 헬로 월드가 중앙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색깔도 조금 진해져 됐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노드가 있으면 그 노드를 꾸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레이블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레이블을 어떻게 생성하는지를 공부하셔야 돼요. 레이블은 레이블이라는 클래스를 쓰는 거야. 그리고 생성할 때 뭘 써요? new. 그리고 생성자에다가 여기다가 뭘 줘? 그 레이블에 들어갈 문자열을 주시면 생성이 돼. 그 다음에 이제는 몇 가지 꾸밀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set 폰트를 이걸 써라. 그리고 여기 보면 set layout x, set layout y, x, y 좌표를 내가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위치가 또 바뀌는 거고 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중앙에 위치하는 것도 150, 100 여기 값들 갖고 온 거죠. 그러면 이거 키우면 중앙에 갈까 안 갈까? 안 가죠. 왜? 그렇게 할끔 안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에서 이거를 늘렸을 때 헬로 월드가 중앙에 가려고 중앙에 보여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그려야 돼요. 더 중요한 거는 GUI 프로그래밍은 다른 말로 이벤트 드리븐이라 그래요. 영어가 안 되네 오늘. 이벤트 드리븐. 사건 기반이라 그래요. 여기서 사건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발생시킨 사건들이에요. 사용자가 클릭할 수도 있고 이 윈도우를 늘릴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떤 사건을 내가 처리해야 돼요? 윈도우를 늘리는 그 사건을 내가 처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실행되는 함수를 정해놓고 등록시켜 놓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이런 함수가 실행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는 게 뭐예요? 사건 기반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GUI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냐? 화면 구성을 어떻게 할지 이제 결정하고 나서 그럼 화면을 이쁘게 꾸며요. 그 다음에는 사용자들이 뭘 할 수 있죠. 그럼 사용자가 뭘 했을 때 나는 뭘 해줘야 되고 뭘 했을 때를 쫙쫙쫙쫙 함수로 짜가지고 연결시켜주면 누르면 그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GUI 프로그래밍의 다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화면을 내가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겠고 그 다음에 화면을 구성한 다음에 사용자들이 뭔가 할 텐데 그런 걸 했을 때 거기에 대응되는 코드를 짤 수 있게끔 하면 돼요. 그 함수를 짜고 매핑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아직은 그거는 좀 힘들고 클릭미 어디 있어? 왜 내 거에 파일은 없냐? 어디였어? 내 클릭미 어디 갔지? 여러분 클릭미 있죠? 네. 나 왜 없지? 위에 걸 바꿨나? 아닌데. 마음 아프다. 이럴 때는 풀어서 소스에 가서 클릭미를 싹 갖다가 넣으면 생겨요. 자, 클릭미를 실행해 볼게요. 클릭미를 실행해 보면 아까는 레이블이에요. 레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하고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그런 노드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요 클릭미 버튼이 있었죠. 그러면 이 버튼을 클릭하면 반응을 해요. 반응을. 그러면 코드를 한번 봅시다. 코드를 어떻게 짜놨나? 자, 아까는 레이블을 어디서 생성했어요? 레이블을 스타트에서 생성했죠. 요번에는 버튼을 어디서 생성했어요? 멤버의 그 클래스의 멤버로 놨죠. 왜냐하면은 저 버튼은 스타트에서만 화면을 꾸밀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할 때 우리가 누르면 뭐가 바뀌어요? 그 버튼에 글씨가 바뀌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도 필요한 거야. 스타트 말고 우리가 GUI 노드들이
다른 데서 필요로 하면 멤버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필요 없고 화면 구성할 때만 필요로 하면은 굳이 멤버로 안 만들고 어디다 만들어요? 스타트에서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화면 구성이 복잡해지면 스타트의 코드도 어떻게 되겠어? 되게 길어지겠지? 그럼 되게 길게 짤까? 안 짜겠죠. 거기도 또 모듈화해서 함수들을 몇 개 더 만들겠지. 뭐 화면에 이 부분을 구성하는 함수, 이 부분 구성하는 함수, 이 부분 구성하는 함수 이렇게 나눌 거예요. 자, 그러면 버튼의 생성은 위에 됐고 그 버튼은 페인이라는 데다가 추가가 됐어요. 페인, 씬에 바로 페인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페인이고 어떤 페인이냐면 스택 페인이에요. 스택 페인은 그냥 위에다 쌓아.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두 개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두 번째 넣은 게 그걸 덮어 씌워버려요. 근데 어쨌든 하나만 넣는데 재미난 거는 스택 페인 쓰면은 저절로 가운데 위치해요. 스택 페인 쓸 일 없어. 여기 아는데 페인에 넣을 경우에는 이 문법을 잘 보세요. get children.add. 그래서 어두 컨테이너 노드에다가 일반 노드들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에 get children, 자식들 .add 해서 노드들 넣습니다. 그럼 이제 페인에 뭐가 들어갔어? 버튼이 하나 들어갔죠. 그 페인을 또 어디다 넣었어요? 씬에다 넣었죠. 씬에다 넣고 씬의 크기를 여전히 300, 200으로 했더니 그런 크기가 띄워진 겁니다. 얘가 아니고 실행하면 이제 이거. 그렇죠? 그래서 스테이지, 씬, 페인, 그 다음에 버튼. 이제 네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 이벤트 드리븐 관련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요거예요. set on action. 클릭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등록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클릭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야? 어떤 기능이고요. 그 기능은 뭘로 구현이 되겠어요? 함수로 구현이 돼요. 함수로. 그렇죠? 함수로 구현이 되는데 예전에 자바 8 이전에는 인자로 함수를 전달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함수를 인자로 전달을 못해요. 함수를 인자로 전달 못해요. 그러면 함수를 인자로 전달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 무식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예전 방법인데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이 클래스에 뭘 정의했어요? 함수를 하나 정의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약속했어. 버튼을 눌렀을 때 등록되는 함수의 이름은 뭐다? 핸들이다 라고 약속을 해놨어요. 요 implement event handler라는 게 있죠. 요거를 implement 하면은 무조건 핸들이라는 메소드를 구현해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클릭했을 때 하고 싶은 것을 여기다 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버튼.getText는 뭘 해줄까? 버튼에 있는 문자열을 주겠죠? equals 클릭 미면 이걸로 바꿔라. 클릭 미가 아니면 이걸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냥 바꾸면 getText, setText 하면은 저절로 그 버튼에 있는 문자열이 바뀝니다. 근데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이렇게. 함수를 등록시키고 싶은데 요걸 클릭했을 때 하고 싶은 일을 함수로 짰고 그 함수를 등록시켜줘야 되는데 함수만 등록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뭘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그 클래스에 함수만 하나 만들고 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서 여기다가 new 버튼 핸들러에서 넘겨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함수가 등록된 게 아니라 뭐가 등록이 돼요? 객체가 등록이 되죠. 그리고 그 객체의 특정한 메소드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클릭, 객체 이런 식으로 A 버튼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A 버튼에 클릭 사건이 발생하면 이 객체에 뭐가 불러져요? 핸들이라는 메소드가 불러지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GUI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그 상호작용하고 싶은 노드, 그리고 사건, 그리고 객체, 이런 식으로 등록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제 자바 8부터는 이거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고 여기다가 함수를 넣을 수가 있어요. 함수를. 그래서 그 밑에 주석 처리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이렇게 해서 버튼 핸들 되어 있어요. 요 함수예요. 똑같은 함수인데 함수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위에 거를 지우고 밑에 거를 해도 똑같이 돼요. 그리고 내가 요 인자가 필요하면 인자도 넣고, 원래는 이게 요 문법은 아직은 생소하니까 그냥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표현식을 뭐라 그러냐면은 람다 표현식이라 그래요. 람다 표현식이라는 것은 함수를 간결하게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C++에도 람다 표현식이 있고, 자바에도 람다 표현, C샵에도 다 있어요.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램이라는 건 이렇게 함수를 우리가 이 함수의 인자로 전달하면은 여기에 이제 객체가 등록이 되는 게 아니라 뭐만 등록이 돼? 함수만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제 좀 바뀐다라는 거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 하고자 하는 일, 그러니까 관련 있는 노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이 발생됐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짜서 등록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나는 버튼이 필요하다. 버튼을 만들어주고 그 버튼을 어느 위치에 보여주고 싶은지는 스타트에서 잘 꾸며서 보여줘요. 그 다음에 버튼점 셋온 액션 해가지고 여기다가 함수를 하나 정의해 놓고 함수를 등록시켜 주는 거예요. 그 함수 등록하는 게 이상하다 생각하면은 저렇게 클래스를 만들어줘서 등록해야 돼요. 근데 클래스를 만들 때는 저 함수 이름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저 implement 저런 어떤 특정한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 하게 돼 있어요. 저 인터페이스 얘기는 다 다음 시간에 노트 4장 가면 얘기하니까 그때 가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가